안녕하세요, 이너리스트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의 내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너리즘 라디오. 저는 호스트 성지영입니다. 이곳은 이너리즘의 세 번째 전시, 더 플롯 교차하는 시선들이 펼쳐지고 있는 금호동 금호여관입니다. 오늘은 금호여관에서 상주하면서 작업을 하고 계신 박인 작가님, 이현재 작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분씩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주로 최근에는 사진, 영상, 글쓰기 그리고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이현재입니다. 금호동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 박인입니다. 두 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전시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시가 시작되었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 개씩 하면은 항상 그 반복인 것 같아요. 다른 프로젝트를 끝낼 때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좀 더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잘 더 마무리를 해야지 하면서도 항상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은 결국 또 이렇게 맞아요. 끝에 몰아서 엄청 치열하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많이 남지만 그래도 한 개 또 끝냈다는 생각이 되게 후련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뭔가 하나 프로젝트 할 때마다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박인 작가님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도 비슷한데 뭔가 그 마감 기한이 그 작업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냥 이렇게 뭔가 쫓기면서 작업을 하게 될 때 이제 개수는 나오는데 좀 이렇게 마음에 계속 남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림을 이제 더 오래 보고 더 오래 고민하고 손대지 않는 상태에서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이게 어떤 결말을 맞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 고민하는 시간이 좀 충분하게 있어야 내가 진짜 뭔가 원하는 그런 완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모든 작품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촉박하게 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감이라는 기한이 있다 보니까 오늘부터 전시가 될 작품들에 또 아쉬움도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저희 이번 전시 교차하는 시선들에서 다양한 작가님들의 시선들 작품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작가님들은 시선이라는 주제를 처음 이야기 나누었을 때 떠올랐던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사진 작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랑도 되게 많이 닿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매체를 다루면서 작업을 하든 그 뭔가 작가로서 본인만이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번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좀 기록하고 그거를 반추하면서 제가 어떤 거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추적해 나가려고 이제 사진 찍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그렇게 사진을 모아놓고 돌이켜 보면은 결국 뭔가 제 시선이, 제 눈이 향하는 곳이 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떤 장소를 가느냐, 어떤 타이밍에 거기를 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풍경은 달라도 전체적인 구조라던가 아니면 제가 집중해서 보게 된 어떤 디테일들이라던가, 그래서 또 들었던 생각이 이제 시선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우리 앞에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도 각기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보는 것만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선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의 세계를 대변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시선들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반추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각자의 시선을 날카롭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그 시선이라는 단어랑 저희가 이제 함께 항상 그 연상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영화예요. 영화를 생각해도 시선을 생각하고 시선을 생각해도 영화를 생각하는데 뭔가 이제 우리가 시선이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같은 거를 보더라도 서로 이제 다 다른 거를 보게 되고 그렇게 내가 그 보는 것들이 곧 그만의 이제 독자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인생이 되고 삶이 되고 하는 건데 처음과 끝이 있는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어떤 특별한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를 내가 계속 보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게 영화적이라고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두 분 다 시선을 어떻게 보면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들어가서 그 시각이 자신의 생각과도 닮아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공간과 시선을 좀 엮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두 분은 현재 이곳 금호여관에 상주하시면서 또 다양한 작품들을 공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수한 이 공간에서 그들이 느꼈던 개인적인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이 특수한 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진짜 궁금해요. 인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기 금호동에 처음 온 게 이런 동네가 있는 것도 작업실 구하면서 처음 알았고 재작년 11월인가에부터 왔어요. 그래서 직접 처음 왔을 때는 전분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기본적인 철거만 돼 있는 약간 좀 폐허 같은 공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직접 보수하고 친구들이 중간중간에 와서 좀 도움도 주고 이렇게 사람의 그 손길로 전문가의 손길이 아닌 아마추어의 손길로 직접 쓰려는 이제 친구들의 손길로 때를 이제 붙이면서 가다듬은 그런 공간이에요. 이제 어떻게 생기게 됐냐고요? 어떻게 이 곳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네네. 되셨는지. 그 작업실을 그때 딱 구해야 됐었어요. 뭔가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이 당시에 그 이정 부장님 여기 건물 주인분 이제 부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무렵 그 해에 한번 이렇게 흘리면서 말한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건물을 하나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 한국의 뭔가 유럽 애들 같이 좀 불법 무단 점거를 해가지고 막 물감 막 이렇게 덕지덕지 막 발려져 있고 좀 그런 진짜 화가들의 공간이 그냥 이 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특이한 공간이 뭔가 어디 전시를 이제 보더라도 뭔가 다 이제 깔끔한 벽에 뭐 작품이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런 좀 형식적인 게 있는데 좀 어쨌든 뭐 예술가들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뭐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간 그런 고급스러움은 없겠지만은 뭔가 그렇게 손때와 애정이 묻은 진짜 좀 꾸덕꾸덕한 그런 건물 그런 거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한 걸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그 진짜 뭔가 하고 싶은 의욕도 있었지만은 작업실 너무 이제 급구였고 진짜 너무 절실했고 작업 공간이 그래서 부장님도 사실 믿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가 뭔가 그거를 뭔가 건물을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운영하고 뭐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 뭔가 그냥 열심히 그냥 그림 그려라 하고 도와주신 거죠. 정으로. 부장님의 정으로 시작된 네. 이곳의 시작. 현재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인생에 몇 개 손에 꼽는 천운들이 있거든요. 천운? 네, 진짜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느끼는 게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는 사건이 이제 부장님을 알게 됐던 건데 저도 되게 우연하게 사실은 뭔가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부장님을 만나 뵀던 게 아니라 너무 이제 부장님 찬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원래는 이제 다른 이유로 연이 닿아가지고 부장님을 만나 뵀다가 이제 그때 저도
좀 더 개인적으로 이제 취미로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잘 통해서 부장님께서 한번 이제 금호동에서 이런 공간을 기획해 나가고 계신데 한번 와서 너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초대를 해주셔서 이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갔죠. 그래서 와서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그때도 이제 부장님께서 넌지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미 형을 도와가지고 여기 와서 같이 놀아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기 와서 작업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여기 온 지는 딱 작년 7월, 6월 말 그쯤에 와서 이제 1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점인데 두 분 첫인상은 어땠어요, 서로? 서울의 최근 네. 일단 저는 대체로 모든 사람들을 저보다 연상자로 봅니다. 이제 뭔가 일단 좀 숙이고 가는 거죠. 당연히 이제 형님일 줄 알았고 현재가 또 그 의젓하다 뭐 그런 좀 좋게 말하면 좀 의젓한 건데 아직까지도 이제 단아가를 써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사실 놀리는 거죠 지금은. 단어가 쓰는데 내용은 완전 한국상. 해서 뭐 그래서 이제 뭐랄까 첫 인상 하면은 뭔가 되게 좀 단단한 정갈하고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이니까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현재님 이 공간에서 처음 전시하실 때 처음 봤는데 그때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현재님한테 박인 작가님이랑 저는 이제 인형을 처음 봤던 게 금호동에서 처음 봤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창신동의 부장님이 사용하시는 공간이 또 있는데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찾아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형이 일을 하고 있어서 봤었고요. 그때 이제 보기로는 되게 긴장을 하고 기대를 하고 간 상태로 갔었는데 이제 인형이 어떤 리셉션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여기도 멋쟁이가 있구나. 그리고 부장님 주변에 그 멋쟁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멋쟁이다. 멋쟁이 박인 좀 작가. 어려웠었어요 처음에는. 네. 왜냐면 너무 뭔가 나랑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서.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간혹가다 이제 둘이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첫인상 얘기는 아닌데 둘이 닮았대요. 그 안화상 윤기인가 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이게 안화상 연기 때문에. 닮았다고 들으면 서로 기분은 브로죠 브로. 그렇죠. 네. 저는 좋아요. 어, 전에 누가 막 물어봤었어요. 여기 이제 시장에서 지나가시는 할머니 둘이 형제냐. 맞아요. 멋쟁이와 단단히. 그럼 두 분의 서로 첫인상 말고 이 공간의 첫인상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지금보다도 더 러프했을 것 같고. 공간이 그냥 완전 이제 기본적인 커다란 부분들이 다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라 그 폐허 상태였어. 이제 조명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한 1, 2개월 동안은 그냥 불도 없이 그 랜턴, 작은 휴대용 랜턴이 있었는데 그거 세워놓고 낚시할 때 쓰는 랜턴인데 그거에 이제 의존해서 뭐 벽 뭐 다 몰탈하고 뭐 메꿀 거 메꾸고 그런 식으로 보수 직접 하고 그랬죠. 근데 첫인상 그냥 뭐랄까 제가 이런 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다들 듣자마자 아이고 없을 것. 그렇죠. 근데 그때 막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을 그러니까 내가 써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는 재료들을 진짜 공간을 보수하면서 좀 접해보게 된 것 같고 많이.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일과 그거를 막 보수를 하는 뭐 그런 거랑 너무 다르지만은 되게 조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훈련이 된 것 같고 그림 그리기 전에 좋았죠.
이제 저는 좀 늦게 합류했다 보니까 정돈이 뭐 나름은 좀 더 된 상태였는데 이제 그 전에 모습을 저는 모르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손이 닿고 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한테는 폐허였어요. 진짜 살면서 처음 보는 풍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고 한 달 정도는 되게 적응이 안 됐었는데 왜냐면 모든 게 좀 무너질 것 같고 정신이 없어 보이고 근데 저도 이제 차츰 적응을 해나가고 제 방을 정해가지고 거기를 스스로 보수를 해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어디 가서 보기 힘든 공간에 익숙해지고 정말 별일을 다 하거든요. 벽이 그냥 난데없이 뚫려 있어서 거기를 뭐 벽돌을 쌓고 조정을 해서 막아야 된다든지 오래된 벽지를 끼는데 이제 레이어마다 막 곰팡이가 계속 나시죠. 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되게 힘든데 좀 야성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정돈된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제 집도 엄청 깔끔하게 해놓는 걸 좋아하고 근데 그런 쪽으로만 가다가도 이렇게 여기 오면은 아예 이제 모델을 바꿔 끼우고 아니 여기 한 명의 노동자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막 벽지 뜯고 페인트 칠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면은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의 나를 일깨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호동은 야성을 일깨워주는 맞는 것 같아요. 벽지 전 많이 뜯은 건 아니지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뜯을 때 저의 야성을 좀 본 거거든요. 그럼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 두 분의 시선이 향했던 곳을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곳으로 시선이 향하고 있으셨을까요? 이제 그 보수할 때 초반에 그 이제 요새는 잘 못 느끼는데 귀신을 느꼈죠. 그래서 약간 막 공간 지금 막 그때 초반이라 남장판인데 내가 이제 작업실 여기 구해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됐고 귀신을 이제 막 그런 걸 막 느껴버리니까 뭐 대박 조짐? 이거 대박 조짐인가? 막 하면서 맞아. 뭐 그냥 그게 좀 특별한 기억으로 있고 실제로 보신 적도 있어요? 본 적은 없고 그런 인기척과 다른 동물도 아니고 뭔가 그런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이제. 근데 그거를 느낀 거죠. 이제 혼자서 그 랜턴 하나 켜놓고 이렇게 몰타 이렇게 칠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뭔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없고 그래서 근데 그게 한 번 막 너무 힘들고 이래서 좀 안 좋아져서 몸이 그런 좀 에러가 나서 그런 거를 느끼나 일 수도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막 그림 혼자서 이제 이어폰 끼고 이렇게 막 그리고 있다가 누가 이제 온 거야. 그래서 왔어? 네?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없죠? 근데 문을 이렇게 나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 문을 제가 항상 잠가 놓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들어갔다고 해서 나간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상한 기운을 뭐좀 느꼈다. 느낀 게 있었다 초반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차고 지금은 이제 현재랑 저만 이제 공간 다시 쓰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5-6명 정도 여관 같이 쓰는 멤버가 있었는데 사람 좀 차고 온기가 생기니까 그런 기척이 좀 줄었죠. 근데 이번에 전시 준비하면서 또 느꼈죠. 진짜 대박 조직인가 봐요.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맞아야지. 대박 조직인 것 같습니다. 현재님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와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벽지를 뜯은 방들을 완전히 정리는 안 된 상태였거든요. 몇 개 방들은 이제 벽지를 반쯤만 뜯고 이렇게 그냥 뜯은 벽지도 바닥에 우선 모아두는 방들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어디 건물에 들어가서 공간을 가면은 사실 가장 잘 마감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처음으로 그 건물의 속살을 보게 된 거죠. 완전히 이제 막 벗겨져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그 콘크리트
부어놓은 그 벽이 이렇게 앙상하게 드러나니까 이게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진짜 어떤 껍데기를 막 벗겨놓은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그때 한동안 그 벽지 뜯어놓은 풍경, 그 속살이 드러난 건물 이거에 꽂혀가지고 그 딱 처음에 금호동 와서 이제 여기 익숙해져 가던 그 한 달 동안 어디를 가든 그 건물 이제 내부 공간 보면서 그런 상상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간의 영향들이 작가님들의 작품에도 영향을 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워낙 특이한 또 특수한 공간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도수랑 그림 그림이랑 좀 나에게는 연계가 됐던 게 그때 도수할 때 쓰는 재료들을 그림에다가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영향을 줬죠. 분명. 재료를 사용하는 데서 폭이 좀 더 넓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전까지는 혼합 매체를 안 하고 오일이나 그냥 드로잉만 썼었는데 그 재료에 이제 뭔가 한계를 두지 않고 재밌는 거 많이 상상해보고 시도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여기가 야성을 일깨우는 공간이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들어오고 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집에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집에 방 하나를 이제 그런 방으로 따로 분배를 해가지고. 근데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되게 그리기로 한정이 되고 작업들이 또 더 크게 이제 어떤 재료를 막 쓰기는 점점 이제 어려우니까요. 집의 주거 공간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진짜 그냥 공간을 자유롭게 막 써도 되는 거죠. 이것저것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때쯤 이제 막 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런 자유도도 있고 이 공간 자체에. 그리고 또 막 이전까지는 손 대볼 생각도 안 했던 장비들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쓰는 방식을 인형이 좀 알려주고 하기도 하니까 특히 막 그때 이제 목공도 한 번씩 해보고 하면서 더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넓어졌어요. 근데 이제 막 노가다도 여기 와서 해보고 하니까 이게 100%의 퀄리티는 안 나와도 우선 그 시작하면은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좀 러프한 스케치를 만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이 공간 덕분에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되게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맞아, 이 공간에 와서 현재님 작업 공간을 봤을 때 그 재료의 경계가 되게 없다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영상도 다루시고 또 사진도 다루시는데 한쪽에는 톱 같은 게 진짜 대형 그런 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시는 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전시를 위해 작업하신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겠죠. 이번 전시를 위해 두 분은 어떤 작업을 진행하셨는지 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작업을 포함해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거는 뭔가 만들고 싶어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삶에서 느끼는 어떤 감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감상이면 약간 알 수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살아가면서 왜 이거는 나만 좀 특별하게 느끼는 기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자기가 왜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도 없고 약간 그 왜 꿈을 꾸면은 꿈이 중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 근데 사는 거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서 꿈처럼 그 플로우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한번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진짜 모르겠는 거가 나한테 삶인데 그런 거를 시각적으로 좀 다뤄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전시 주제에서 이번 전시에서 다 좀 세부적으로 좀 다뤄진 거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그 폴란드 작가인데 비톨트 곰브로비치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서술 방식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뭔가 내가 그 살면서 느끼는 방식이 그 사람의 뭔가 글의 구조랑 되게 좀 닮아 있어요. 좀 어떤 식이냐면은 되게 소설이라고는 하는데 소설 같지 않고 뭔가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맥락이 없고, 그래서 곰브로비치의 책을 읽고 나서 친구가 그 곰브로비치 책 나 요새 이거 읽었는데 재밌더라. 그래서 무슨 내용이야 하고 물어보면은 이게 뭔가 재밌고 뭐 잘 읽었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라 이게 무슨 줄거리라 이렇게 딱히 없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모호한 소설인데 그 사람 책이 좀 전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번에 한 권은 페르디 브르케라는 책이에요. 그 동명의 작품을 하나 걸었고, 페르디 브르케의 간략한 뭐 내용은 그 어른인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10대 소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겪게 되는 그 아이로서의 사건들 뭐 그런 건데, 그 그렇게 이야기가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좀 이상한 책입니다. 매력적인. 근데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 끝이고 폭발이고 이거를 이 글을 읽는 사람은 트럼펫이다 하고 책이 끝나거든요. 근데 앞에서 계속 뭔가 내용을 이끌어 가다가 그냥 난데없이 그렇게 끝내버리니까 뭔가 무책임하기도 하고, 이게 뭔 생뚱맞은 문장인가 싶잖아요, 되게. 근데 그 느낌 자체가 내가 좀 삶에서 바라보는 느끼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데 싶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근데 삶이 이게 뭐야 하고 나에게는 뭔가 그렇다. 해서 지금 질문이 뭐였죠? 어떤 작업을 진행하셨는지. 근데 충분히 어떤 네. 작업을 구상하시고 또 어디서 뭐 영감을 받으셔서 어떤 거를 표현하셨는지는 알 것 같고. 그래서 네. 간략하게는 뭔가 긴 미궁을 지나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가득 찬 허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도 그렇고 느끼는 것도 그렇고 그 책, 아까 얘기한 책도 그렇고. 현진님은 어떤 작업을 진행하시나요? 저도 이제 왜 이번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됐느냐부터 추적해 나가면은 이제 처음에 그 시선이라는 그 키워드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카메라를 이제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한 이유가 과연 내가 뭘 이렇게 보고 있느냐, 그거를 다시 돌아봄으로써 앞으로 이제 나만이 갖는 시선을 찾아가보자 이거였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그거대로 이제 제가 데일리로 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시선이라는 주제를 받고, 그러면 이번 전시회는 좀 사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진을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경험을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떤 사진을 볼까 하면서 이제 몇 달간 모아놨던 사진을 이제 봤죠. 근데 보는데 유독 올해 그 여름 시작하면서부터 하늘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또 돌이켜 보면은 그 전에는 하늘을 그렇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항상 하늘이 아니라 그 땅 아래 내 눈앞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거를 바라보는 데 되게 바빴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유독 하늘을 왜 많이 바라보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제 시선이 향했던 곳을 보면서 이제 그 상태로 또 하늘을 더 바라보려고 하니까 올해 하늘이 모르겠어요. 작년도 올해랑 똑같았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유독 올해 하늘, 특히 구름들이 엄청 무거워 보이고 되게 커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되게 폭발하는 것 같고 하늘이 폭력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늘 사진을 찍어서 모아보기 시작했고 이전에 찍었던 사진들도 돌아보고 그렇게 보다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제 하늘은 그냥 똑같은 상태고 그냥 있는 건데 제가 괜히 이제 그 전에 사전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뭔가 작업적으로나 제 삶에 있어서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시기가 와서 제가 그냥 내적으로 흔들려가지고 어차피 하늘은 똑같이 예쁜데 그냥 그거를 되게 곡해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지. 아니면 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진짜 특히 유독 올해 들어서 저는 우리 삶의 환경이 엄청 많이 변했다고 느꼈거든요. 뭐 기후 얘기, 환경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올해 유독 막 되게 많은 게 변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삶의 전반이 날씨도 엄청 정신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의 텐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어떤 커다란 변화의 조짐을 내가 하늘에서 보게 된 건가 어떤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내가 눈이 하늘로 향하게 된 건가 그 변화를 쫓아서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사진들을 계속 보고 작업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거는 어떤 불길하다는 느낌이더라고요. 불길하다. 네. 그래서 뭐 두 가지 이유로나 다 되게 불길하고 곧 있으면 어떤 큰 변화가 찾아올 것 같고 어떤 두려운 징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느낌을 가지고 사진을 작업을 하고 좀 더 사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느낌을 보여주는 그게 체험이 되는 공간을 연출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거의 매일 앉아있는 그 제가 쓰는 작업실 방을 이제 그런 폭발하고 무너지는 듯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그런 하늘 풍경들을 마주보는 앉아서 마주보는 그런 일종의 명상의 방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종말을 기다리는 방이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방을 한번 연출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사진 작업을 하고 사운드로 이제 그런 좀 불길한 기운을 주는 그런 사운드를 작업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공간 전체를 연출을 해봤습니다. 현재님 작업물은 또 2층에 오른쪽 두 번째 방에 있잖아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또 오셔서 같이 관람하면서 오늘 현지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전통으로 다시 작품을 관람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작품을 보셨잖아요. 어떤 시선으로 그 작품을 바라보셨는지도 약간 궁금해요. 이런 관람자의 시선도 있겠지만 작가로서의 시선을 보고 말기도 하고. 일단 현재가 만드는 거는 현재가 만든 것 같다. 뭔가 쪼 같은 게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하거나 뭘 만들어도 이 사람이 약간 쪼가 좀 묻는다? 특성이 네, 많이 그게 드러난다. 느껴져서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현재님은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그 쪼가 뭔지 모르겠어서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찾아보려고. 저는 이제 인형 그림을 볼 때 딱 이제 1년 좀 넘게 딱 들어와서 봤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인형 그림들도 있고 근데 형도 그 형의 쪼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작업에 대한 얘기도 엄청 자주 하죠. 형의 쪼는 가져가면서도 되게 그림이 많이 변했거든요. 제가 처음 여기 와서 봤던 형이 옛날에 그렸던 그림이나 아니면 그때 그리고 있던 그림이나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모델이나 되게 쪼는 비슷한데 엄청 그림이 많이 변하는데 그게 제가 또 부럽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저는 좀 작업이 되게 저 스스로도 이거는 많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되게 확확 바뀌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매체도 뭐 예를 들어서 입체를 하다가 갑자기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영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작업의 주제도 그렇고 근데 형은 제가 바라본 형의 그림은 이게
긴 시계열을 두고 보면 엄청나게 많이 변했지만 그게 서서히 쌓여가면서 그런 변화가 생기니까 그 어떤 그림들을 쭉 늘어놓고 봤을 때 서로 관계를 찾으면서 그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각성을 하고 있죠. 나도 저렇게 쌓아가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할 텐데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좋아. 선생님 굉장히 훈훈한 마무리. 아, 내가 너무 말을 조금 했는데? 더 하시고 싶은. 아니, 이런 거는 뭐 쿨하게 넘어가네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공간에서 박인 작가님과 또 현재 작가님과 특수한 공간에서 작가님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이런 시선들이 상호작용되고 또 작업 과정이 이루어졌는지까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처음 라디오 같이 해보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고요. 그리고 뭐 좀 더 하죠. 그러면 더 할까요? 근데 질문을 그러면 한번 이따가 받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현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 요즘 갈수록 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들어지는데 또 오늘은 그래도 이제 그 동료랑 이렇게 같이 하니까 그래도 좀 더 마음 편히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좀 나름 걱정했던 것보다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이런 라이브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질문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 두 작가님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만약에 뭘 더 확장해서 하고 싶다면 그 형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그냥 여기 왔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오. 그냥 이 그 건물 하나를 그 작업실로 쓰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뭔가 스케일이 엄청나 보이지만 이 건물의 구조 자체가 되게 작은 방들이 여러 개가 돼 있고 이제 오래된 모텔이었다 보니까 원래가 그래서 건물 하나의 스케일이랄 게 없어요. 그래서 벽을 좀 다 허물고 싶고 가능하면 1, 2층도 다 뚫어버리고 싶고 뭔가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확장을 하고 싶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런 게 있죠. 그건 근데 부장님도 항상 이제 낭만으로 가지고 계신 건데 부장님도 항상 이제 그 층고 높은 공간이 좋다. 근데 한국에 그런 데가 없고 진짜 항상 판타지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그렇죠. 층고 높은 뭐 넓은 트인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이, 소망이 소망이. 환기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앞에서 들어주신 분들의 질문까지 받아봤고 너무 재밌었던 저도 라디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라디오 에피소드로 다시 만나요. 이거 같이 해주셔야 돼요. 시작! 이너리즘 리엔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